자, 오늘 시장을 보면은 3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장도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계속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쫄쫄쫄 올라간다라는 네.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시장 지금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시장인가라고 한다면 또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뚜렷한 주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메이저 자금이라고 하는 기관이라던가 이런 데서 큰 데서 운영을 하는 자금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라고는 하지만 개인들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것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기관이라던가 금융사 그리고 은행에서는 지금 투자를 과감하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현금성 자산들을 거의 다 매각을 하고 있고 현금화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돈들을 지금이 정말 주식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면 정말 우리가 아무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자금들이 사실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자금들이 지금은 들어오지를 못하고 지금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3월과 4월 달에는 어떤 종목을 샀더라도 좋은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종목도 다 좋지만 기업들 정말 좋지만 가격이 이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대한 자금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오질 못하고 개인들의 또 매수세는 굉장히 붙어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서 외국인들과 뭐 기관들은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현금으로 갖다가 또 가만히 모셔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채를 매수하거나 그리고 지금 지수 선물이라고 하죠. 지수 선물이 지금 현재가보다는 훨씬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선물을 사들이고 있는 형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수를 끌어내릴 이유가 없고 그리고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과 뭔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인 공매도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장에 뭐 물량을 쏟아내가지고 조정을 주게 된다면은 타격만 클 뿐이지 자기들이 주도하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 생각에는 공매도가 금지가 해제가 되는 9월 전후 한 8월 달부터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공매도가 나올 때쯤 되면은 좀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는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네, 큰 이변이 없는 이상에는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지금 쫄쫄쫄쫄 올라가면서 뭐 가파른 상승세가 아니더라도요. 2100, 2200 이렇게 한 두어 달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변수가 뭐냐면은 선물 옵션이 동시만기일이 6월에 있거든요. 그리고 6월 말쯤 되면은 역시 또 7월 달에 대한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개인 매수세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준다면 다행이겠지만은 그 매수세가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을 걸 아니까 지금 팔아야 되겠어 라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매도세가 쭉쭉쭉쭉 밀려 내려가서 조정이 크게 들어갈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역시 살얼음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뚜렷한 주도주는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역시 단기 대응이 좋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올라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 지금 뭐 삼성중공업부터 해가지고 뭐 SNK가 지금 중간 배당이 높다라고 해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뭐 오리엔탈 전공, 지금 조선 관련 뭐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는 또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와서 눈을 주목을 해가지고 뭐 잡아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이렇게 잡게 되면은 고가에 잡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역시 원격 의료 관련주와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주가 아직까지도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조금 서투를 수밖에 없는데 자율주행 테마도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고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뭐 오늘만 하더라도 조선 관련주라든가 바이오 관련주 이런 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 돌려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약간 시간을 조금 걸리더라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사놓는 종목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고 시장 지금은 지수 맞추기 놀이할 때가 아니에요. 지수를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걸 대비해 놓고 적당히 매매를 하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만 잘 확보해 놓으셨다면은 크게 걱정 없이 단기 대응만 잘 하시면서 매매하시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최근 상승 흐름을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되는 9월 전후부터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때쯤에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확실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 위주로 단기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아직 밑에 있는 종목들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함께 원격 진료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는 맞지만 역시 그 힘에 말 그대로 종목별 등락률 시세로 봤었을 때는 뚜렷한 게 개별적으로 역시 특정화된 돈이 쏠리는 쪽으로만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역시 그 중요한 자리는 어디이냐? 우리나라 시장보다 역시 미국에 대한 시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는데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1분기 실적 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올라왔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올라오고 다음 2차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에서 말 그대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에서 미국의 단발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최근에 있는 시위 쪽에 대한 관련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역시 시위가 조금 좀 커지는 상황에서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역시 오늘 밤 미국장이 열렸을 때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 위쪽을 방향성을 주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위로 올라갈지 안 갈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위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갔을 때 213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아래쪽으로 지지대는 2030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30이라는 숫자를 넣고 위아래로 100단위로 조금 보신다라면은 그 안에서 방향성을 돌파냐 아니면 아래로 조정 국면이냐, 그 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내일 시장에서 종목으로 좀 따져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역시 애플 쪽의 흐름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이 내일 만약에 방향성을 시위든 경제 재개든 코로나든 무시하고 나스닥이 상승을 할 경우에 애플의 주가가, 어제는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애플의 주가가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역시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역시 방향성을 어젯밤에 만들어 놓고 오늘 밤 말 그대로 새벽 시간이죠. 그 새벽 시간에 역시 신고가 영역의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자리에서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역시 시위에 대한 부담감으로 강제적으로 좀 하락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에 대한 준비는 역시 미국장을 보고 따라서 대응을 잘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애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시 미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고 내일 이번 주에 대한 매매 관점을 좀 잡아가신다라면은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국내 시장은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가라고 좀 봤었을 때 역시 국내 시장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환율 차트인데 환율이 최근에 1245원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개인들이 받아내기 힘든, 동학개미가 받아내기 힘든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넘어가지 않고 내려오면서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높은 자리 1230원대 아래 부근에서 조금 들어왔던 부분은 있지만 역시 개별적인 느낌, 그리고 시장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일부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은 환율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이 자리가 상관없이 매도세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은 지금 1220원 단위 왔었을 때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1220원 자리를 좀 지지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역시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듯 했으나 지금 장중에는 또 매도세로 전환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역시 환율 단위에서 양봉이었다 음봉이었을 때 외국인들 수급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지수의 흐름에 봤을 때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 말 그대로 회복을 많이 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누가 주도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래에서 우리가 개인들만 주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아래에서 떨어질 때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해왔던 거는 개인과 연기금이 같이 해왔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과 같이 들어와 있고요. 떨어질 때는 매도세는 역시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는 선택의 자리입니다. 외국인하고 투신이 올라갈 것이나 야 이거 올라가는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를 했었는데 매수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인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연기금 입장에서는 충분히 차익을 위로 방향성 외국인과 투신이 사주면서 연기금은 차익을 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역시 외국인들이 팔 때 매수세로 잡히는 게 시장의 원리니까 뭐 개인들이 다 사고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과 외국인이 같이 매도하면서 빠질 때는 그 조정의 깊이가 조금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깊이는 역시 최근에 연기금하고 개인들이 강하게 신호를 올렸던 1800 초반대부터 해서 1700 후반대까지도 매도세가 쌍매도라고 하죠.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팔고 내려올 때는 거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조정의 깊이를 계산하고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올라가는 경우는 역시 같은 매수입니다. 외국인하고 투신이 매도하는데도 연기금과 개인들이 꾸준히 산다라면 상승폭은 더디겠지만 역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다. 역시 213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지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이때 떨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역시 주가가 선방향돼서 먼저 빠졌었고요. 실물 경제가 먼저 무너지긴 했지만 실물 경제는 하락폭이 조금 더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경기는 바닥을 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순환이 역시 주가가 가장 지수 말 그대로 주가가 가장 선반영되고요. 그 다음이 경기 말 그대로 실물 경제적인 부분이 더 바닥으로 한번 순차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느낌 그리고 금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최대치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리 역시 이제는 바닥권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는 선반영돼서 위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책적인 얘기 그리고 내수 경기 쪽에 대한 회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그 지원이 더 뚜렷하게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위에 올라갈 때 내수 쪽에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약간 소비 쪽이나 아니면 유통 그런 관련 쪽으로 그리고 통신 이런 쪽으로 보신다라면은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추후에 내수에 대한 지원, 정책, 말 그대로 경기는 빠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통 쪽 관련해서는 뭐 신세계라는 이런 신세계 쪽이라든지 쇼핑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도 역시 내수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식료 업종은 역시 CJ 제일제당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폭이라든지 분위기상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언택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대한통운에 대한 관심도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통신 업종은 역시 통신 3사 쪽으로 해서 좀 보신다라면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 그 단기는 굉장히 짧은 단타가 아니라 3개월 단위 40거래일 정도, 한 2달 정도까지 거래되는 그 기간 내에 내가 매수해서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팔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런 쪽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발성, 단타가 아닌 끌고 가되 단기 기간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네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